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기홍지입니다. 오늘은 돌림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림밈에 앞서서요. 선운동하고 이제 각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운동은 이제 뭐 선을 따라 물체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각운동은 뭐 이런 물체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회전하는 거죠. 요 각도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경로를 따라가는, 물체가 이렇게 갈 때 이 경로들을 추적하는 운동인데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병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운동이 있습니다. 병진 운동은 뭐냐면은 이제 병렬로 진행하는 거죠. 회전 운동은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병렬로 뭔가가 진행하는데,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크기가 있다는 거죠. 얘들은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물체의 경로만을 따라간 건데, 얘는 크기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두 가지 운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렬 운동은 뭐냐면은 물체 내에는 입자들의 뭐가 같은 거예요? 변이가 일정한 거죠. 변이가 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물체 안에 있는 뭐죠? 입자들이 이제 변이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똑같이 얘가 요거고 얘가 요거겠죠. 예,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변이만 맞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직선처럼 움직인다고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학교에서는 달라요. 예. 근데 회전 운동은 어떤 축이 있습니다. 회전 축이 있고, 회전 축이 고정된 상황에서 입자들의 그 회전각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회전각이 전부 똑같은 운동을 우리는 회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아무 얘기 없었지만 사실상 병진 운동만을 이제 뉴턴 역학으로 다뤘던 거죠. 근데 얘도 다룰 수 있냐는 거죠. 회전 운동도 뉴턴 역학으로 다룰 수 있냐, 이쪽 범주에서 분석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오늘의 돌림밈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아시고서 뉴턴 역학하고 이제 매칭시키기 위해서 회전 운동에서 돌림밈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요런 물체가 있다고 봅시다. 얘가 여기를 기준점으로 두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정지하고 있으면은 운동 에너지도 없습니다. 허나 얘가 만약에 자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인 운동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회전할 때 운동 에너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각속도라는 게 들어옵니다. 예. 이 각속도는 제가 등속 원운동에서 할게요. 예. 각속도는 이게 W가 아니라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예, 오메가는
R분의 V가 돼요.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반지름이고요. 얘는 선속도예요. 접선 방향의 속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등속 원운동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유도가 되죠. 따라서 선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니까 선속도 대신에 각속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개가 가능은 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 r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위에서 다시 운동 에너지를 써보면은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애들끼리 매칭을 시켜볼게요. 매칭을 시켜보세요. 2분의 1이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선속도고 얘는 각속도예요. 그러면은 남은 애들이 누구예요? 얘들이죠. 그럼 얘도 질량이고 얘도 뭔가 회전에서의 질량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뭐예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 아니면은 회전 관성이라고도 합니다. I라고 씁니다. 왜 질량인데 관성이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예전에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서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었죠? 질량에 비례한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에서도 이게 관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씁니다. 단위는 얘가 킬로그램이고 미터의 제곱이에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가장 큽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서커스 같은 데에서 아니면 이제 평균대 같은 데에서 이제 평균대를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팔을 이렇게 펴고 가죠. 왜 그런 거죠?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반지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서커스, 외줄타기 서커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막대를 들고 가죠. 막대를 들고 가면은 얘가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줄이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막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막대가 클수록 관성 모멘트가 커져가지고 회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성 모멘트고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매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린 결과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이라고 표현하십시오. 이게 더 정확한 용어고 대학교까지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진 운동에서의 변이는 뭘까요? 뭐 델타 S죠. 여기서는 델타 세타예요. 이거를 회전각 또는 각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나오죠. 속도는 V는 이렇게 되죠. 델타 T분의 델타 S고, 각속도도 뭐 이렇게 됩니다.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그 다음에 가속도가 나오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고요. 이거 각가속도라 그러는데, 이것도 등속 원운동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식들도 심지어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써볼게요.
그래서 힘은 좀 이따가 쓰고, 운동량은 P는 MV죠. 그러면은, 회전에서는 각운동량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호의 원자모형에서 얘기를 했었죠. 예. 그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입니다. 매칭이 되고 있어요, 전부. 예. 그 다음에 질량은 M이고, 얘만 관성 모멘트 MR 제곱.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뭐 1번씩만 쓸까요?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얘네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각도하고 이제 각가속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데, 얘가 뭐였죠? F는 MA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토크라는 거를 쓰고요. 돌림힘이라는 걸 쓰고, 뭐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여기서도 질량, 회전 간성 곱하기 뭐죠? 각가속도를 쓰면은 얘랑 매칭이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회전 간성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요. 새롭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그 표현을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림힘. 그리스 문자 타우로 씁니다. 영어로는 토크고요. 예. 뭐 회전 운동에서의 힘이죠. 회전 운동에서의 나타내는 뭐 힘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돌림힘은 반지름 곱하기 힘이에요. 예, 이렇게 표현 안 한다 그랬죠. 이거는 대학교에서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여서 제가 이제 벡터에서 외적이 있다 그랬었죠. 예, 벡터 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벡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벡터량은 나올 때마다 알아주십시오. 예. 그럼 단위는 뭐죠? 단위는 미터 곱하기 뉴턴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줄 아닙니까? 에너지 단위네요 하면 안 돼요. 이건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에너지가 아니냐면은 에너지는 뭐였죠? 일이었죠. 일은 신 곱하기 변이었습니다. 변이라고 하는 게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변이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보시죠. 요런 게 있다고 봅시다.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그러면은 요 회전축에서 이렇게 반지름 벡터가 나와요. 그럼 그 반지름 벡터에 어느 방향이냐면은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수직한 방향으로 정의를 했고, 여기에 이제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지름, 그 다음에 힘. 벡터니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반지름 힘 했을 때 이쪽 방향,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 돌림힘의 방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돌림힘의 방향은 우리가 굳이 따지진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길 수직으로 못 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를 돌고 있을 때 이제 팽이를 아시는 분들은 예, 좀 이해가 싫을 텐데 요즘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죠. 아무튼 뭔가가 돌고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톡 쳐주면은 얘가 회전하기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톡 쳐줄 때 항상 반지름에 수직하냐? 그건 아닙니다. 수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요 힘을 이제 만약에 요렇게 힘을 줬다 고 하시면은 요 힘의 수직 성분을 곱하시면 됩니다. 수직 성분은 어떻게 따지는데요? 반지름의 연장선하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 길이가 이제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하고 F'은 예, 사인 세타 관계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크기를 나타낸다면은
RF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RF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R하고 F가 수직일 때, 사인 세타가, 사인 90도가 되죠? 사인 90도가 1이 됩니다. 1이 되고, 따라서 그때 돌림힘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뭐가 있었죠? 자기력이 있었죠? 자기력이 뭐였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이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 힘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데 여기가 수직일 때 서로 수직이고 이때가 최대라 그랬었죠?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쓰면은 F는 IL 플러스 B인데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냥 BIL 사인 90도여가지고 최대가 된다. 얘는 1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돌림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돌림힘은 어떻든 벡터기 때문에 방향이 있어서 만약에 이쪽으로 힘을 준다 그랬을 때는 이 돌림힘하고 이 돌림힘은 반대 방향으로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정확한 운동방 정식은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요. 우리는 돌림힘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돌림힘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힘의 예를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축박기라고, 시소 아시죠? 시소.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힘 F를 줬을 때 얘는 뭐죠? mg죠. 근데 여기를 회전축으로 보는 거죠. 여기를 회전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돌림힘을 봤을 때 그냥 러프한 계산을 할게요. 원래는 요거의 수직성분을 계산해 가지고 뭐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쪽하고 B쪽을 보면은 돌림힘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내리면 얘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쪽 돌림힘하고 이쪽 돌림힘이 같다고 이제 생각하고 하는 거죠. 대학 가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고등학교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림힘이 같다고 했을 때 반지름이 A보다 B가 더 크죠. 그래서 B가 반지름이 더 크다. 그러면은 힘은 누가 더 많이 드냐? A가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지뢰는 시소, 지뢰. 얘들은 적은 힘으로도 이제 많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무거운 걸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소를 탈 때 가벼운 사람이 멀리 갔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축박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축박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르래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도르래처럼 만들고요. 거기에 공통 중심에다가 이제 축을 만든 거예요. 축을 만들어서 이거를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이쪽은 적은 반지름, 이쪽은 큰 반지름인데 적은 반지름에 물체를 매달고요. 그 다음에 큰 반지름 쪽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쪽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장력이 달라서 이제 관성 모멘트하고 각각 속도를 이용한 운동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대학교에서 하시고
우린 그냥 돌림힘이 같다. 이렇게 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여기서 들어올리려고 하면은 역시 돌림힘은 같고 A보다는 B가 반지름이 더 크죠. 따라서 힘은 A 쪽이 많이 드니까 B 쪽에서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의 손잡이를 볼게요. 문의 손잡이요. 요런 문들이 있잖아요. 문들이 있으면은 여기가 회전축이고 손잡이가 여기에 보통 달려 있어요. 거기에 달려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손잡이는 왜 요 회전축에 가까이 달려 있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반지름이 작죠. 여기는 반지름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역시 돌림힘이 나오면은 반지름이 적은 쪽하고 반지름이 큰 쪽이 있을 때 돌림힘은 똑같다는 거죠. 돌리는 데는 똑같지만 어떻게 돼요? 반지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힘의 차이는 훨씬 더 크니까 반지름이 큰 쪽으로 해놔야 우리가 적은 힘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경로는 좀 많이 걸리죠. 항상 이득 보는 거, 어느 걸 이득 보면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어쨌든 이게 돌림힘의 예고요. 그래서 이제 돌림힘의 예제 하나를 풀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2년 수능특강 물리학2 15페이지에 있는 문제 8번입니다. 그림은 축바퀴 AB를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하고 A의 손잡이 끝에 수직 방향으로 크기가 F의 힘을 작용하여 무게가 W인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의 반지름은 2R, 손잡이의 길이는 4R, 그 다음에 B의 작은 바퀴의 반지름은 3R이고 큰 바퀴의 반지름은 4R이다. 이때 F를 구하라. 보시죠.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F가 적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4R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2R이에요. 얘가 A고, 요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여기 큰 쪽에 연결이 돼 있어요. 큰 쪽이 연결돼 있는데, 반지름이 이제 3R짜리랑 연결이 됐습니다. 3R짜리랑 연결이 되고, 얘만 있으면 괜찮은데, 요 바깥쪽에 축바퀴처럼 큰 반지름의 것도 있네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는 4R이네요. 4R인데 얘는 실로 무게 W만큼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가 B네요. 역시 똑같습니다. 풀이 방법은. 그래서 B부터 접근을 해볼게요. B의 뭐죠? 돌림힘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3R하고 4R일 때를 각각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죠? 똑같다는 거죠. 돌림힘은 똑같고 반지름이 3R이고 4R이라는 거. 근데 3R일 때는 힘을 몰라요. 여기가 F니까 F'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게죠. 무게입니다. 무게인데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R은 지워지고 따라서 F'은 3분의 4 오메가가 되죠. 이게 B에서의 이제 F'을 구했고요. 요 F'이 작용 반작용으로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힘이 똑같아요. 네. 똑같으니까 이제 A 쪽으로 한번 돌림힘을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돌림힘은 반지름 곱하기 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2R, 그 다음에 4R. 그리고 돌림힘의 크기는 똑같죠. 근데 여기는 2R이니까, 여기는 4R이니까, 얘가 얼마죠? 2R이 F'이죠. 얘는 F고요. 역시 같습니다. 그러면은 2R 곱하기 F'은 4R 곱하기 F니까 R은 지워지고, 따라서 F는 2분의 1 F'이니까 F'이 이거죠. 그래서 3분의 2 오메가가 답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돌림힘의 예였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